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와 코스트코 홀세일의 지역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11년 전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성서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 해결을 위해 낙동강 보에서 시범적으로 대량 방류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펄밭으로 변한 강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가 포스텍과 함께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 개발 등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구 달성의 가시거리가 90m, 군이 50m, 예천 지역은 100m로 맑은 날에 비해 가시거리가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차츰 흐려져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20mm가량이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한결 더 포근하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16도, 안동 15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며 대구에 진출했던 외지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기여도가 낮은 업체 명단까지 공개했는데 말뿐인 상생에 좀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구에서 영업을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는 31곳입니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판매한 물품 10개 가운데 지역 제품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16.4%에 비해 5%포인트, 금액으로는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백화점은 5.2%에 불과했고 대형마트는 18.5%로 백화점보다는 높았지만 3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역업체 입점 수도 크게 줄었고 사회 환원, 즉 기부 금액도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역 인력 고용, 이랜드 리테일은 지역 제품 매입, 이마트는 지역 용역 발주 비율이 특히 낮았습니다. 지역 업체들을 선정을 하려고 입찰을 의뢰를 하였으나 타산이 안 맞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었고, 지역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곳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낮았던 곳은 이마트와 코스트코 홀세일이 꼽혔는데 미국이 본사인 코스트코는 대구시의 매출액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그 출점이나 진출할 때는 자기들이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 상생 협력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제출을 했는데 실제 하면서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선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에 대해 지역민 고용 95% 이상, 용역 발주 70% 이상 등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녹조 현상 해결 등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일부 보에서 시범적으로 대량 방류가 이뤄졌습니다. 수위를 낮추자 강바닥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고왔던 모래밭이 온통 펄밭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사문진교 일대 대량 방류로 달성보 수위가 14m에서 10.8m로 4대강 사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아지자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바닥을 파낼수록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흙이 발견되고 썩은 냄새도 납니다. 저수지처럼 고여있던 강물이 과거 골재용 모래를 채취할 만큼 고왔던 모래밭을 펄밭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대한하천학회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구성한 현장조사단은 강바닥 흙의 오염 성분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뻘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물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던 거였고요.
이번에 실제로 물이 빠지면서 이 드러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녹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더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상시 방류만이 수질과 생태계 회복이 가능하다며 보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중심에 두고 근본적으로는 상시 방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현장 조사단은 바닥 보호공 등 보주변 구조물 하자 보수 기간이 올해 마무리되는 만큼 수중 촬영 조사를 진행한 뒤 보호 안전성에 대한 결과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AI,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 시대가 열립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지난 20일 암 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서 IBM의 최첨단 인공지능인 왓슨 포 온콜로지, 일명 왓슨을 도입하는 계획을 체결하고 다음 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암 진료에 활용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도 최근 왓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왓슨은 방대한 양의 의학 전문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 적합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으로 IBM이 개발했는데 암 치료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대구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낮잠 시간이 되자 20대 여자 보육교사가 잠자기 싫어하는 4살 아이를 억지로 노란색 이불 속에 끌어넣고 제압합니다. 아이는 발버둥치며 일어나다 벽 쪽에 있는 교구함에 부딪혔고 피를 많이 흘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육교사는 처음엔 아이가 걷다가 넘어졌다고 해명했지만 CCTV가 공개되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모는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멍자국이 생겨 집에 돌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다쳐온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선생 잘한다, 착하다. 우리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경찰은 부모의 신고 후 CCTV를 확인했고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이제 보면 조금 우리 개연성이 있는 것 해가지고 우리가 즉시 우리가 수사 착수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뒀지만 원장은 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2015년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확인용에 불과해 아동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교사를 보육 현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다른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 폐원 반대에 나서기도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대책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와룡산에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싸늘한 유골로 발견됐던 성서 개구리 소년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가 실종된 지 26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부모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사라진 지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5명의 소년들. 아이들이 유골로 발견된 와룡산 중턱에서 추도사가 낭독됩니다. 올해도 와룡산 자락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본다. 얘들아 지난 1년 동안 잘 있었니? 아들이 사라진 날과 유골로 돌아온 날은 해마다 와룡산을 찾는다는 박건서 씨. 세월이 흘러 몸까지 불편해진 박 씨는 산에도 오를 수 없어 먼발치서 추도식을 바라봅니다. 이제 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뭐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단 왜 죽었다 하는 그거라도 좀 알았으면 싶은데 뭐. 아이들이 사라진 지 어느덧 26해. 부모들의 머리에도 흰 눈이 내렸지만 아이들이 왜 숨져갔는지 밝히고자 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지 이게 또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부검 결과 타살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결국 영구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1년 전 시효 연장과 폐지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해 가슴에 한을 새긴 개구리 소년의 부모들. 국가가 의지만 있으면 세월호도 깊은 바닷속에서 올라오면서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듯이 이유도 모른 채 숨져간 아이들의 넋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달구시가 지난 1월 전기 승용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전기차 보급이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달구시는 지난 23일 기준 1,000억 대의 전기 승용차가 민간에 보급된 것으로 집계돼 올해 민간 보급 계획 물량의 73%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달구시는 다음 달 안에 전기 승용차 민간 보급이 끝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인 전기 화물차 공급량의 일부를 전기 승용차로 교체, 상반기에 우선 보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포스텍 등과 함께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 개발 등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책연구소 유치와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난해 9월에 준공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움직임과 나노 물질을 관찰할 수 있어 질병 치료에서부터 신약 개발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세포막 단백질 구조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한 그런 신약 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북도는 포스텍 등과 함께 신약 개발에 나설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원센터와 연구소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5월부터 가속기 관련 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연구 영역에 들어갑니다. 신약 산업이라든지 또는 신소재 산업을 가속기를 활용한 대체 산업으로 저희들이 고심하고 그게 또 따르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가속기 산업의 경우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립연구기관 지정을 비롯해 국내외 관련 기업과 연구 인력 유치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속기 선진국이라 하는 곳의 특징은 모든 그 주관하는 연구소가 국립연구기관이고 또 그 각종 지원하는 법률이 상당히 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가속기 클러스터가 성공하려 그러면은 이것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 밖에 중소형 가속기 공급 육성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가속기 연구 성과와 신제품 수출 등도 가속기 클러스터의 성공 요건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산나물 가운데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물이 어술인데요. 그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것은 1월산 아래에서 생산되는 영양어수리 나물로 유독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영양군 1월산 자락의 한 마을에서 어수리 채취가 한창입니다. 노지 어수리에 앞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어수리는 3월 하순부터 본격 출하돼 5월까지 계속됩니다. 임금님 수라성에 오른다여 어수리로 불리는 이 나물은 예로부터 부드럽고 향이 좋은 데다 혈압을 내리고 피부염에도 약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생채나물과 묵나물, 전, 국거리 등으로 먹으며 봄, 가을에 채취한 뿌리는 약재로 사용됩니다. 여기 지역이 추운 지방에 나는 그래가지고 나물이 맛도 더 있고 향이 좋아서 많이 찾아요. 택배 주문도 뭐 많이 하는데 물량이 좀 딸리고. 1월산 자락 아홉농가에서 하우스와 노지를 합쳐 4만 제곱미터에서 재배되는 어수리는 500g 한 포대에 5,000원에 출하됩니다. 3,300제곱미터, 즉 1,000평을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조수익이 발생해 아홉농가에서 4억 원 이상의 조수익을 올립니다. 영양군은 어수리의 단위 면적당 수익과 생산량이 타 작목보다 높다고 보고 확대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나 각종 농기자재를 공급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생산 면적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향, 약효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춰 약초꾼들 사이에서
삼중어의 왕인 왕삼으로 불리는 어수리가 농가의 봄철 효자 작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2017 KBO 리그 기아와의 개막전 경기에서 외국인 투수 제크 패트릭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당초 개막전 선발로 예상됐던 앤서니 레나도는 시범 경기에서 당한 허벅지 부상으로 제외됐고 주말 경기에는 윤성환과 우규민이 차례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는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펼쳐지는 삼성의 개막전 경기를 포함해 2017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주요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를 상대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한 뒤 패배합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산업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하는 등 6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을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또 대구광역시 가불명칭 지양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19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확실성을 체감하는 평균 지수가 7.2로 나타나 보통 수준을 보이는 5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75%가 정치 불안을 꼽았고 국외 불확실성은 중국 경기 둔화와 경제 보복이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7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 오전 5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7시간 동안 대구 시내버스 64개 노선을 조정해 운행한다고 대구시가 밝혔습니다. 장시간 버스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대구은행역에서 드란길 삼거리를 운행하는 순환버스 5대를 투입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대회 당일인 4월 2일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불규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회 운행 정보를 미리 참고해 줄 것과 함께 가급적이면 도시철도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구축한 여권 분야 지능형 민원 상담 시스템인 뚜봇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구시는 지원받은 국비를 활용해 시범 서비스 중인 뚜봇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화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 여권 분야 외에도 차량 등록과 시정 일반, 행사 안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상담 분야로도 뚜봇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현재 대구 달성의 가시거리가 90m, 구리 지역 50m, 예천 지역은 100m로 맑은 날에 비해 가시거리가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 있으니까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내륙 지역 곳곳에 안개가 낀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1도, 낮 기온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문경 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김천은 15도, 문경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고요. 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포항의 낮 기온은 15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